안녕하세요, 짜오바도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대국은 소팔 코선올배 최고 기사 결정전 신진서 구단 대 박정환 구단의 결승 제2국입니다. 그럼 한번 바둑을 보실까요? 네, 박정환 구단이 흑이고요. 신진서 구단이 백입니다. 지난 1국에서는 평소에 박정환 구단답지 않은 그런 여러 차례 수열기 착오가 나오면서 아깝게 1국을 내어줬기 때문에 오늘 제2국에서는 반드시 반격에 성공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지금 박정환 구단이 한 칸 굳힘을 했고요. 자, 걸쳤을 때, 자, 이 한 칸 협공까지. 사실 이 포석은 박정환 구단이 흙을 잡았을 때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포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자 여기서 이제 신진서 구단이 약간 의외의 수가 나옵니다. 자, 여기를 붙였는데요. 보통은 이렇게 흙이 한 칸을 붙였을 때는 요즘 이렇게 붙이는 수를 많이 사용을 하죠. 그래서 젖히면 2단을 젖혀서 이 흙의 모양을 좀 뭉치게 만드는 그런 진행을 많이 선택을 하는데 신진서 구단이 약간 좀 의외의 수를 들고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박정환 구단 젖혔고요. 자, 뻗으니까 이렇게 벌려서 굉장히 이제 발빠른 그런 진행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장면에서 흙이 밀어간다면 아마 이제 백은 한 칸을 뛸 겁니다. 호구 자리가 좋기 때문에 흙은 계속 뻗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백이 발빠른 그런 진행을 선택을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점은 뭐 버리겠죠. 네, 이런 식으로 버려서 빠른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도 큰 자리를 선택을 했고요. 자, 2단 젖히는 수는 요즘 굉장히 많이 나오는 정석이고 3단 젖힘이라고 하죠. 예, 이 3단 젖히는 수도 요즘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여기서 또 특이한 수가 나왔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3-3을 지켰는데요. 굉장히 실리에 민감한 수라고 볼 수 있겠죠. 보통은 이제 백이 정석을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날일자로 두는 것이 많은데, 이랬을 때는 백이 언제든지 귀를 붙이고 2단을 젖혀서 귀에서 사는 수가 생기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실리로 손해를 보지 않겠다라는 그런 박정환 구단의 의지가 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밀어 올렸고요. 자, 여기서 또 아주 재밌는 수가 나왔어요. 보통은 당연히 젖히는 거죠. 젖혀서 이렇게 쭉 뻗게 되는데, 지금은 백이 여기를 들여다보고 이런 자리 먼저 갈라치게 되면 이 우변의 흙 모양을 발전시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박정환 구단은 이 우변을 키우는 작전을 포기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로 왔고요. 만약에 백이 받아준다면 이전엔 흙이 이렇게 호구 쳐서 흙의 모양이 굉장히 좋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신진서 구단이 나왔습니다. 자, 나오니까 박정환 구단 자연스럽게 변으로 벌려나가면서 집을 차지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백이 받아두었고, 이제 박정환 구단이 이 가벼운 응수타진 한 방으로 인해서 이제 백에게 날일자 뛴을 유도를 했고요. 그러면서 흙은 자연스럽게 날일자를 띄워서 흙의 집을 넓힌 그런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뭐 백도 중앙으로 진출해 있는 자세가 좋아서 신진서 구단도 크게 불만이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한 칸 띄어서 이제 백의 세력을 좀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자, 협공을 하고 이제 벌린 데까지. 이 4점은 백이 조금 공격하기가 어려운 것이 언제든지 이제 이런 식의 패가 남아있기 때문에 백으로서는 이 4점을 공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잡아두어야 되는데요. 흙이 뭐 이제 패로 또 모양을 탄력 있게 버텨나가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크게 공격될 돌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신진서 구단 이제 한 점을 움직이기 시작하죠. 자, 젖히고요. 자, 이렇게 한 칸을 띄어서 지금 이제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다음에 이제 이 호구 자리가 굉장히 좋죠.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식으로 집을 차지하는 것은 이 호구 자리가 흙에게 굉장히 아픈 자리이기 때문에 흙이 이 자리를 뻗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신진서 구단은 이제 이쪽으로 오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백의 모양이 좀 허술해 보이긴 하는데 끊어가는 수가 마땅치가 않아요. 가령 이렇게 붙여서 끊어가는 것은 백이 오히려 젖혀서 반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 흙 두 점이 잡히는 모양이 됩니다. 단수 치고 나가는 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약간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자, 이제 여기를 붙였어요. 이 수는 여기 백이 가는 시간을 주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지금 오는 것은 이 젖히는 자리가 굉장히 아프죠. 그렇기 때문에 신진서 구단도 젖힐 수밖에 없었고요. 자, 여기서 꽉 이어버렸습니다. 이 수 역시도 백이 이거 받아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흙이 먼저 이 자리를 차지하게 돼서 흙이 양쪽을 다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자, 하지만 신진서 구단이 뭐 호락호락한 상대는 아니기 때문에, 자, 신진서 구단 먼저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는 뭐 박정환 구단 화를 내야 되겠죠. 붙였고요. 자, 젖히고 끊어서 지금 상황에서는 백이 단수 치는 수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나가고 백이 계속 막아가는 것은 흙이 여기 치받는 자리가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막아갈 수가 없죠. 단수가 되고 백은 이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때 이제 이렇게 단수 치면 백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흙이 탈출되는 그런 모습이고, 그렇다가 백이 이 상황에서 약점을 그냥 지키는 것은 이제는 여기를 끊겨서 백이 굉장히 곤란해집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신진서구단의 위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자, 뻗어서 최대한 버팁니다. 자, 밀고요. 단수를 쳐서 될 수밖에 없는데, 자, 끊는 데까지 사실은 좀 백이 좀 어려워 보였어요. 이 상황에서. 단수 치고, 자, 나갔습니다. 일단 이 한 점은 요석이기 때문에 살릴 수밖에 없었고, 자, 한 점을 단수 쳤고요. 자, 백이 이제 한 칸을 뛰었는데 모양의 급소입니다. 이 자리는 백이 밀어가는 것은 여기 흙이 한 점을 잡기 전에 먼저 이 급소를 얻어맞기 때문에 백이 뭐 나가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흙도 같이 나갔을 때 끊는 것이 성립이 되지가 않죠. 있는 것은 두 점이 잡히기 때문에 백이 이을 수밖에 없는데, 그때 이제 가만히 이어두게 되면 모양이 백의 다섯 점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양을 지켰고 막아서 지금도 뻗을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나가는 것은 흙이 먼저 약점을 지키기 전에 이 단수 쳤을 때 백의 수가 없습니다. 끊는 것이 역시 안 되죠. 이렇게 해서 잡히기 때문에 이제 뻗은 데까지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상황에서 박정환 구단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선택은 이 백을 계속해서 공격하는 것, 두 번째 선택은 이 한 점을 시원하게 잡아두는 것,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었는데요. 자, 박정환 구단의 선택을 한번 보실까요? 네, 박정환 구단이 이 다섯 점의 공격을 선택을 했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한번 보실게요. 자, 이제는 이 백이 이 한 점을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이을 수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이제 계속 뻗어버리는 것이 굉장히 좋았어요. 지금 신진서 구단의 생각은 이 다섯 점을 버리겠다라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막아갈 수밖에 없고요. 끼워 이어서 수를 늘려두고, 자, 하나 들여다봐서 이렇게 씌우게 되니까 지금 형태가 보시면 흙은 하나, 둘, 셋, 네 수죠. 백은 하나, 둘, 세 수밖에 안 되기 때문에 흙이 이 백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실전에서도 끼워서 수상전인데, 뭐 백이 수를 늘리고는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단수 쳐서 백이 잡을 때 뒤로 받게 되면 백은 두 수고요. 흙은 세 수기 때문에 백이 잡혔습니다. 하지만 지금 실전에 보시다시피 이 백을 버리고 이 자리를 딱 뛰게 되니까, 뛰게 되면 이 다섯 점도 약해지기 때문에 흙이 이렇게 다섯 점을 보강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렇게 또 한번 눈목자로 모양을 크게 키우게 되니까 흙이 잡은 이 실리보다는 이 중앙의 백 세력이 너무 돋보이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실상 이 바둑의 승패는 이 장면에서 갈렸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박정환 구단이 얻은 실리는 약 20여 집 정도인데, 지금 한눈에 딱 보기에도 이 중앙은 20여 집 그 이상의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이 이 백을 잡으러 갔던 선택이 사실상 실패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렇다면 아까 박정환 구단이 기로에 섰던 그 장면에서 어떤 선택이 좋았을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실전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다섯 점을 공격을 해갔는데요. 이 상황에서는 그냥 이 한 점을 빵 때림을 해두었더라면 좀 더 흙이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은 계속해서 이 백의 다섯 점을 집을 만들면서 이제 흙을 공격을 해야 되는데, 흙은 이 단수 치고 뻗는 수가 언제든지 선수거든요. 막을 수밖에 없을 때 요거 하나 교환을 해두고 이렇게 막아가게 된다면 이제 백이 살아야 되는데요. 뭐 이런 식으로 살아야 되는데, 흙도 귀를 확실하게 살아두게 되면 이 백의 모양이 굉장히 약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실전과 비교했을 때 이 중앙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보입니다. 네, 이렇게 진행을 했더라면 흙이 조금 우세하던지 호흡이 긴 그런 바둑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을 텐데, 실전에 박정환 구단이 선택했던 이 백을 잡는 선택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이 눈목자까지 씌워진 장면에서는 사실상 이 중앙의 백 모양이 너무 컸기 때문에 여기서 승부가 갈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이 이제 계속해서 중앙을 나오는데요. 뭐 나오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 젖혔을 때 끼운 수가 또 아주 재밌는 수입니다. 이 수는 무슨 뜻이냐면, 그냥 흙을 끊어가는 것은 단수를 치고 막았을 때 뛰게 되면 이 귀의 세 점이 위험해지게 되죠. 이걸 끼운 수는 흙이 받아준다면 그때 끊어서 단수 치고 막아갈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바로 단수가 돼서 환격으로 잡히기 때문에 박정환 구단도 어쩔 수 없이 뻗을 수밖에 없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변화가 돼서 이제 흙이 귀를 깼기 때문에 집으로는 확실히 이득은 받지만,
백의 입장에서는 이 중앙이 점점 더 튼튼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혀 불만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자, 이렇게 이제 젖혀서 나가게 되니까 더 이상 이 중앙으로 흙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다 사라졌죠. 이렇게 집이 완성이 되어서는 이 바둑은 아쉽지만 박정환 구단이 이기기 힘든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뭐 이후에도 박정환 구단이 이제 중앙으로 진출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알토란 같은 이 우하기의 흙의 실리를 전부 다 내어주는 그런 변화를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이 우하기에서의 피해가 너무 컸기 때문에 중앙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둑은 백의 우세함으로 진행이 되었고, 뭐 박정환 구단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 상변의 흙돌이 잡히는 그런 결과가 되면서 결승 제2국도 아쉽지만 박정환 구단이 또 한 번 패배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난 1국에서 잦은 수일기 착오로 인해서 신진서 구단에게 승리를 내어줬던 박정환 구단이었는데, 이번 대국에서는 나름대로 수일기 부분에서는 착오는 없었지만 이 판 전체를 보는 데 있어서 약간의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고요. 신진서 구단으로서는 제2국까지 승리를 거두면서 2대0으로 앞서 나가게 되었고, 이제 나머지 3판 중에 한 판만 더 승리를 거둔다면 우승을 차지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신진서 구단은 갈수록 좀 더 발전해 나가고 있고 진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박정환 구단으로서는 뭔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러면 제3국도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